자, 다음식 연산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할게요. 다음식에서 첫 번째 많이 쓰이는 용어는 변수와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변수란 값이 변하는 숫자를 변수라고 해요.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상수예요. 상수는 값이 변하지 않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 적어놓은 걸 보시면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 t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t라는 문자는 변수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초라는 걸 얘기할 때는 t가 1을 의미하는 거고요. 2초라는 걸 얘기할 때는 t가 2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t에다가 숫자를 여러 개, 시간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잖아.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t값도 1, 2, 3, 4, 5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변해가는 숫자를 변수라고 하고요. 자, 그거에 대응되는 개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밑에 개념 봐봐. 상수. 상수에서 보면 3이라든지 루트 2라든지 이런 숫자들은 이거는 값이 고정돼 있어요. 뭐 3은 3, 루트 2는 루트 2 이렇게 고정돼 있죠. 이렇게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걸 상수라고 합니다. 또 문자로 표현했어도 이렇게 중력가속도 이런 식으로 중력가속도 g 같은 경우도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g라는 게 9.8이라는 상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g라는 문자에는 9.8이라는 숫자밖에 못 들어가요. 다른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문자로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물리 뭐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보면요. 자, 뭐 속도는 GT 뭐 이런 식이 있어요. 뭐 요런 종류의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 자, 이 부분에서 보면 t라는 값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시간. 그래서 시간이기 때문에 t에다 1 넣으면 1초로 의미하는 거, t에다 2 넣으면 2초로 의미하는 거, 3 넣으면 3초로 의미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g라는 값이 곱해져 있는데 이 g라는 값은 이제 중력가속도를 의미하는 문자예요. 중력가속도. 그래서 요거는 그냥 9.8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9.8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요 문자는 상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보통 이 변수인지 상수, 어떤 문자가 줬는데 이 문자가 변수인지 상수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수학에서는.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x에 대한 식, 뭐 저 위에 같은 경우는 t에 대한 식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면요. t에 대한 식이란 말은 t만 변수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문자는 상수가 되는 것이죠. 상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모에 대한 식이라는 표현이 모모에 대한 식이라는 표현에서 앞에 있는 이 문자가 바로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 있죠, 이 식. 요 식은 이제 t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변수 상수 개념을 먼저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이라는 용어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 항이라는 거는 수나 문자들이 곱으로만 연결된 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2a 제곱 b, 이렇게. 나눗셈도 곱셈이죠. 지금 2y 제곱분의 3x라는 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y 제곱분의 1 이렇게 분수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눗셈도 곱셈이죠, 결국은. 그래서 곱으로만 연결된 식을 항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수라는 용어 나옵니다. 차수는 어떤 어떤 항에서 변수의 개수, 변수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곱해진 변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봅시다. 거기 예를 보면 2a 제곱 b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었다고. 응? 자, 만약에 이게 이 식이 A, B에 대한 식이었다라고 본다면 이 식은 A가 2개, B가 3개 곱했기 때문에 3차. 그러니까 변수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3차식이 된 거야. 차수란 곱해진 변수의 개수. 응? 자, 근데 만약에 이 식이 B를 상수로 보면 문제 이 식이 A에 대한 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변수가 2개만 곱해져 있는 거야. B는 상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은 2차식이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식을 이 식이 아이고 응? 자, 이거 뭐야? 색깔 바꿨는데 슉 네. 자, 이 식이 이제 B에 대한 식이었다라고 본다면 이건 B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수라는 게 변수 개수 곱해진 변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거 봅시다. 개수는 자, 요거 지워버리고 자 자, 만약에 2a제곱b라는 식에서 2a제곱b라는 식의 개수를 보는데 a, b에 대한 식이었다고 한다면 개수가 2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a에 대한 식으로 보게 되면 개수가 2b가 되는 겁니다. a제곱 앞에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가 2b니까 그 다음에 b만 변수로 보겠다 그러면 개수는 2a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개수란 항에서 변수에 곱해진 상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항식은 뭐 말 그대로 항이 하나뿐인 식이에요. 항이 한 개밖에 없는 식.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이제 여기 다항식 개념이에요. 다항식은 항이 항 여러 개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예에서는 자, 항이 몇 개가 있어요? 항이 4개가 있는 겁니다. 항이 4개가 있는 항이 4개인 다항식이 되는 거죠. 다항식은 항이 2개 이상인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동류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동류항이라는 용어는 변수가 같은 항이에요. 그래서 자, 얘를 보면 얘 A와 B에 대한 두 항 2a제곱b랑 5a제곱b는 동류항이에요. 개수가 여기서는 이제 이 식의 개수는 2인 거죠. 이 식의 개수는 5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밑에 또 다른 얘기 보세요. x에 대한 두 개의 항이 있어요. 3ax랑 3yx가 있는데 자,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x에 대한 식이라고 했다고. x에 대한 식. 그러니까 x를 변수로 보겠다는 거죠. x만 변수고 그러면 나머지 문자들은 다 상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 3ax에서는 3a가 개수고요. 3yx에서는 3y가 개수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동류항이란 변수 부분이 같은 항을 의미하는 거니까 변수가 둘 다 x죠. 똑같죠. 개수는 달라서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 두 항의 관계를 같은 종류의 항이다. 그래서 동류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용어들을 좀 봤고요. 우리 식을 이제 정리할 때 쓴 또 용어가 있어요. 그 다항식을 정리할 때 내림차순 정리해라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또 혹은 오름차순 정리해라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 뭐 쉬워요. 내림차순 정리해라라는 말은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써주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자,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의 순서로 썼죠, 식을. 근데 그 식을 이제 오름차순을 정리해라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자, 이거 또 다른 예를 갖고 보면 상수항부터 먼저 쓰고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가면서 쓰게 되면 오름차순 정리라고 합니다.